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조선산업발전사 강의를 맡은 배성만입니다. 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는 2회에 걸쳐 태평양 전쟁기에 들어가서 일제가 총력을 기울여 추진했던 전시계획조선과 이것이 당시 식민지 치하 한국의 조선중공업 등 조선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식민지 공업화, 어업, 해운업 하락 등으로 성장의 기회를 맞았던 국내 조선산업은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전시 통제경제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40년대에 들어서 태평양전쟁 발발과 전쟁에 필요한 선박의 증산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계획조선의 실시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과정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가 사활을 걸었던 전시계획조선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반도의 조선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왜 이것을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시체제기에 들어가 조선산업이 위기를 맞았던 측면을 한국 최초로 대형 철강성 건조가 가능한 조선소로 탄생한 조선중공업 주식회사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일제의 전시체제기 도입과 이로 인한 통제경제의 실시는 1937년 중일전쟁 발발을 그 기점으로 잡습니다.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관련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이때부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통제경제가 식민지 조선에서 본격적으로 작동하여 산업에 큰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 언제인가 라고 질문을 바꾸면 대략 1940년에서 41년 정도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국내 조선산업을 보면 이런 점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지난 강의에서 1930년대 식민지 조선산업이 성장기였음을 얘기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조선중공업 주식회의 설립과 초기 경영을 보면 1937년에 설립된 이 조선소는 1939년 하반기부터 1940년 상반기에 걸쳐 식민지 조선과 일본의 해운회사로부터 대규모 선박을 수주받아 호황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잘 나가던 이 조선소가 경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1940년부터입니다. 이들 수주받은 선박 대부분을 태평양전쟁 발발 전까지 건조를 시작조차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1940년 전후로 수주한 대형 화물선 중 최대선인 2750톤급 선박은 1942년 태평양 전쟁기에 들어갈 때까지 단 한 척도 건조공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건조 실적은 1939년 하반기에 다테이시 기선 주식회사에서 수주받은 1100톤급 다테이시호가 1940년에 공사에 들어가 1941년 8월에 완공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조선중공업이 대량 수주했던 이들 선박은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면서 민간조선 사업이 갑조선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해군에 이관되고 해군 주도하에 전시 표준선 대량 건조로 전환되면서 대부분 건조되지 못했습니다. 조선중공업이 수주받은 대형 화물선들도 앞서 언급한 다테이시호와 일본 최대 해운회사인 일본우선 주식회사가 발주한 1100톤급 화물선이 1943년에 겨우 진수된 것을 제외하고는 건조공사 대기 내지 공사 중에 취소되었습니다. 대량으로 수주한 선박을 건조하지 못하는 상황은 당연히 조선중공업의 경영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이 회사의 영업보고서를 통해 그 상황을 살펴보면 선박 건조를 통해 올린 매출액은 1939년 하반기 80만엔에서 1940년 상반기 65만엔, 1940년 하반기
35만 엔으로 급격히 하락하였습니다. 1939년 하반기부터 1940년 상반기까지 선박 수주가 폭증한 것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특히 가장 중요한 자재인 철강제의 부족이 선박 건조 부진의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1938년 이후 일본 제국 경제가 전시 경제로 전환하면서 전쟁에 필요한 생산력 확충의 최우선 과제로 사활을 걸고 철강 증산을 시도하였지만 그 생산은 하락 일로에 있었습니다. 다음 표는 1938년 이후 생산되는 다양한 철강제 중 가장 일반적이고 범용적으로 사용되며 가장 많이 생산되는 보통강 강제의 일본 제국 내 생산 현황을 표시한 것인데, 지속적인 감소 경향이 확인됩니다. 제국 경제의 호황이 절정이던 1938년 일본 본토와 식민지 점령지에서 생산된 보통강 강제는 490만 톤 정도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태평양 전쟁기에 돌입해서는 420만 톤까지 줄어들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일본의 폐색이 짙어지는 1944년에는 270만 톤 수준입니다. 한국의 경우 보통강 강제는 1942년까지도 일본 제철 겸이포 공장이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었지만 일본의 직접 통제 속에서 전량 일본으로 이출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조선중공업이 선박 건조를 위해 필요로 하는 철강제는 전부 일본으로부터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강제 생산 감소는 급속한 시설 확장과 생산 확장을 시도했던 조선중공업에게 결정적인 제약 조건이 되었습니다. 다음 표는 조선중공업 영업보고서에 나타나는 철강제 조달 관련 언급인데, 1939년 하반기부터 극도의 자재 입순환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라는 언급이 처음 나타나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될 때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제국 내 철강제 생산의 절대량이 감소하고 있었으나 조선산업은 전쟁에 필요한 생산력 확충 계획상 초중점적으로 생산력이 확충이 필요한 산업이었고, 조선에 필요한 철강제는 민수물자 중에는 공급에 최우선권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조선중공업의 심각한 자재 입순환은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함정 건조 우선주의라는 또 다른 변수가 있었습니다. 조선용 자재가 함정 건조에 집중된 것입니다. 다음 표를 보면 1939년을 기점으로 상선 등 민간 선박 건조량이 감소하는 반면에 함정 건조량이 급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39년은 조선중공업의 자재난이 시작되는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함정 건조 우선주의가 조선중공업 자재난을 발생시킨 원인 중 하나였음을 보여줍니다. 철강제 생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함정 건조 증가로 인해 민간 상선 건조에 돌아오는 철강제의 몫은 크게 줄 수밖에 없고, 이 줄어든 물량을 가지고 일본 본토 조선소들과 확보 경쟁을 해야 했던 상황입니다. 절대적으로 조선용 철강제가 부족한 상황에서 식민지의 신생조선소인 조선중공업이 일본 유수의 조선소들과, 그것도 일본에서 선박 건조에 필요한 철강제 쟁탈전을 벌여야 하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대규모 시설 확장과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해운회사들로부터 대량 선박 수주에 성공함으로써 근대적 조선소로서 성장을 본격화할 수 있었던 시점에서 조선용 철강제 입순환이라는 치명적인 제약 조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보았듯이 대륙 병참기지라는 제국의 국책적 관점이 투영되고 일본 군부의 지원을 받았으며, 미쓰비시 중공업이라는 일본 최대 조선소의 자회사로 건설된 조선중공업이 이런 상황이었으니 기존의 민수용 어선을 주로 건조하는 중소형 민간 조선소들의 상황은 보다 어려운 국면이었을 것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 수산업자들이 출자하여 어선건조 전용 조선소로 추진한 주식회사 조선조선철공소 건설 과정의 우여곡절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1941년 12월 일본군의 진주만 습격으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 발발과 이를 계기로 전쟁에 필요한 선박 양산을 위한 전시계획 조선의 시행은 위기에 직면한 식민지 조선 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